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도 7월 모의고사에서 중복정답, 즉 문제 오류가 났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이 문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제 잘 안 보일 테니까 영상 앞에 문제를 띄워놓을 거예요. 문제 다 읽어보시고 영상 듣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느냐, 그리고 이 문제에서 오류가 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는 맨 처음에 오류가 났던 출제자들이 의도했던 풀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처음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었어요. 여러분들이 적정 저기 파트에 대해 얼마나 이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어느 정도의 이해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그래프에서 12시부터 12시, 즉 24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고도죠. 고도가 0도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없다. 즉 별이 계속 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별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주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이 그래프를 보고 파악해야 되는 건 주극성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냐?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극성이라는 거는 왜 주극성이죠? 우리가 하늘을 봤을 때 북극성을 기준으로 별이 돌기 때문에 북극성 가까이 있는 별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52.5와 22.5 사이가 이 두 개를 더하고 2로 나누면 75니까 37.5가 나옵니다. 이 선이 이제 37.5가 되고 얘를 지금 북극성의 고도로 잡습니다. 37.5도를 북극성의 고도로 잡게 되면 북극성의 고도란 즉 그 지역의 위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천구의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대충 우리가 이렇게 그려주죠. 그 다음에 북극성을 여기에다 찍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37.5도다 라고 찍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풀이 잘못된 풀이죠. 사실은 이게 단편적인 풀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극성의 위 고도 37.5도 이렇게 돼 있었고 이 별을 우리가 어떻게 본 거냐면 별이 이렇게 돌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때가 몇 도예요? 22.5도고 얘가 몇 도죠? 52.5도라고 본 거예요. 이 문제를 잘못 푼 사람은.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 자, 보겠습니다. 기억. 자정의 남쪽 하늘에 위치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별을 돌리게 되면 자정의 남쪽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북극성 주변 북쪽 하늘만 돌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풀게 돼요. 그 다음 니은 위도가 37.5도이다. 맞잖아요. 위도가 37.5도이다가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저기는 플러스 75도이다. 자, 이런 문제 많이 봤을 텐데 북극성과 이 별이 돌 때의 고도 차이가 있죠. 여기가 각각 15도가 나기 때문에 이 별은 북극성과 저기가 15도 차이, 즉 북극성과 저기가 15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북극성의 저기인 플러스 90도에서 15도를 뺀 플러스 75도가 저기가 된다 해서 니은 디귿을 고른 학생이 굉장히 많았고 처음 이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걸 정답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수정이 됐죠. 다른 니은 디귿 말고 기억도 처리가 됐나 아마 그럴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문제가 정답이 뭐로 처리가 됐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겠죠. 우선은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주극성이라는 걸 항상 북극성 근처에 있는 별로 생각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위도 36도, 37도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천체 문제는, 천구 문제는 위도가 36, 37, 북반구 중위도를 기준으로 문제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북반구 중위도에서 존재하는 주북성은 당연히 북극성과 저기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크게 되면 바로 밑으로 가라앉으니까요. 그런데 꼭 문제에서 문제 조건에서는 북반구라고만 했지 북반구 중위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즉 문제 조건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분명히 저렇게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면 간단합니다. 저기 차이가 커도 주극성이 되려면 그냥 점차 북극으로 가까워지면 됩니다. 그래서 천구를 한번 북극과 가까운 천구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거의 이렇게 천구가 높게 될 겁니다. 큰 차이가 안 나 보일 수도 있겠네요. 다시 그려봅시다. 칠판에 천구를 그려보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북극성이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북극성이 굉장히 선정과 붙어있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선정과 북극성이 붙어 있을 때, 자, 북극성과 저기 차이가 꽤 크게 나는 이런 식의 별의 일주운동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고도가 22.5도, 52.5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림과 다른 부분은 고도 22.5도와 52.5도가 다 북쪽 하늘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 이 그림에서는 북쪽 하늘에 22.5도 최소 고도가 있고 남쪽 하늘에 최대 고도인 52.5도가 되는 그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현재 이 북극성과는 얼마나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자, 이거는 조금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자, 이해 안 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북극성의 고도, 즉 위도를 파이라고 해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볼게요. 여기가 이제 90- 위도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것도 위도가 됩니다. 그쵸? 이거 할 수 있죠? 위도, 90- 위도, 그리고 위도. 완자, 그냥 일반적인 지구과 개념 책에도 나오는 설명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학적으로 표현해보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자,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 각이에요, 이 각. 이 각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 각은 뭐냐면, 북극성과 이 별의 적이 차이가 될 겁니다. 즉, 북극성의 적이 90에서 이 별의 저기를 뺀 각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첫 번째 식입니다. 90도 마이너스 저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각을 가장 쉽게 표현하는 방법은, 더 내려봅시다. 얘를 더 내려요. 완전히 지표까지 내리게 되면 이 각은 위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북극성의 고도니까. 위도에서 뭘 뺀 거냐면 이 지평선에서 이 별의 최소 고도 22.5도를 뺀 값과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뭘 쓸 거냐면 이 52.5도 활용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각을 90- 적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90- 저기는 이번엔 이 각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어떻게 구해볼까요? 자, 이 52.5도는 이 값이죠. 그리고 이게 봅시다. 그럼 이 각이 몇 도죠? 이 각?
37.5도가 되죠. 왜? 선정거리니까. 선정거리는 90-2도, 그러니까 37.5도에다가 90-2도를 더하면, 얘랑 얘 더하면 이 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37.5도에다가 90-2도를 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서로 소거하게 되면 좌변 날아가고요. 계산하면 이 위도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위도는 자, 이 위도하고 이거 더하면 127.5 빼면 마이너스 150도에서 넘기면 150도가 나옵니다. 이걸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위도가 75가 나오고요. 이걸 다시 여기에 대입해서 저기를 구하게 되면 몇이 나오냐? 플러스 37.5가 나옵니다. 넣어보면 52.5에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풀이대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역은 맞고요. 자정의 남쪽한을 맞고요. 니은 디귿은 서로 값이 바뀌게 됩니다. 위도가 75고 저기가 플러스 37.5도인 그림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고정관념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고정관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선체를 풀다가 생기는 고정관념이 뭐냐면 주극성은 무조건 북극성 근처에 있다. 왜 이게 생기냐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 자체가 북극 주변으로 가깝게 되면 저기가 보세요. 저기가 플러스 37.5도로 꽤 작더라도 주극성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죠. 주극성이 나왔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1번처럼 무난한 주극성, 우리나라 주변에서의 주극성과 북극 주변의 주극성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값은 이게 서로 반대가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통해 풀었죠. 이 문제도 사실은 그렇게 푼 겁니다. 선생님이 이 37.5도를 조금 빠르게 스킵해서 중간이 이게 주극성이다 이게 빠르게 스킵해서 그런 건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수식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 수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는 댓글에다가 선생님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써보도록 할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고정관념을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가 문제 오류가 났다라는 거는 이 문제를 낸 사람도 두 번째 케이스를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문제를 낸 사람조차 여기에 갇혀 있었는데 학생들이 이걸 쉽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를 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케이스도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 지구가 1에서 이제 2로 바뀌어 넘어갔고 더 이상 문제를 어떻게 내야 되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문제 내고 싶은 사람들 마음대로 조금 더 어렵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작년 지구과학 2023년도 지구과학 원수능은 전체에서 20번 빼고는 솔직히 어렵지 않았죠. 20번도 남반구 문제가 나왔다는 것만 제외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제는 선체에 더 무게가 실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실제로는 우리가 낮지만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꽤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